너 같이 답답한 여자랑 살면 나만 불행해져. 이젠 빚까지 생겼잖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이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평생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40년간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줄도 몰랐고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67세예요. 남편과 결혼한 지 42년이 됐고 시어머니와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저도 25세의 새색시였고 남편도 27세의 청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지금보다는 다정하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남편은 성격이 까다로워지고 시어머니는 더욱 차가워지셨어요. 저만 그 사이에서 고생했죠. 남편은 올해 69세인데 성격이 정말 예민해요. 특히 돈 문제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편이에요. 자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손댔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빚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꽤 많은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로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올해 89세세요. 나이에 비해서는 정정하시지만 성격이 정말 강하세요. 특히 며느리인 저에게는 늘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어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지적만 하셨거든요. 집안일도 모두 제가 담당했어요. 요리,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마워하시기는 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여기셨어요. 가끔 정말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저희가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예요. 40년 전 결혼할 때부터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제 집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물건 하나 놓는 것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남편도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서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 얘기를 할 때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남편이 바뀌는 걸 봤어요. 보통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며칠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상황이 조금씩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남편 주머니에서 서류를 봤는데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연대보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연대보증 해지 신청이었어요. 남편이 서명한 연대보증 중에서 제가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신청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사채 정리였어요. 남편이 진 사채 빚이 꽤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업체와 협상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채업체에 갔을 때가 정말 무서웠어요. 을지로에 있는 낡은 건물,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떨렸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빚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일어나서 얼마나 가져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상환 계획을 세우러 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면서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왔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매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증을 서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니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들어주더라고요. 매달 30만 원씩 3년간 상환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사채업체는 더 어려웠어요. 강남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자가 정말 높았거든요. 월 5%씩 받고 있었어요. 그곳 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보더니 돈도 없는 할머니가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거든요. 결국 이자를 월 2%로 깎아주기로 했어요. 세 번째 업체는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이 500만 원을 빌렸는데 벌써 12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거든요. 그 업체 사람들이 정말 나쁜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남편 직장에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67세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들도 당황하더라고요. 결국 원금만 갚기로 협상했어요. 이자는 전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은행 업무도 정말 어려웠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남편이 주거래하는 은행이었어요. 신용대출이 3천만 원 있었거든요.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갚던 걸 30만 원으로 줄여주고 대신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은행은 더 까다로웠어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3개월이나 밀린 상황이었어요. 카드사 직원이 정말 차갑게 대했어요. 당장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장까지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상환을 부탁했어요. 결국 매달 20만 원씩 갚기로 하고 연체 기록은 삭제해 주기로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세 번째 은행에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남편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어요. 남편이 빚 때문에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상담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그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연체될 뻔한 대출을 연기해주고 이자도 조금 깎아줬어요. 집에서 받는 독촉 전화 처리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10통 이상 오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전화가 오면 제가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목소리도 크고 말도 거칠게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일단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대부분 들어줬어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어떤 업체에서는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 2명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정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다행히 그들도 저를 보고 동정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67세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빌고 있으니까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5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독촉 전화도 줄어들고 남편 표정도 편해졌거든요. 이 모든 일을 5년간 계속해왔어요. 남편이 모르게 혼자서 조용히 처리한 거예요.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답하겠어요. 남편의 자존심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래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았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냈을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조용히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달 제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채업체 방문, 은행 상담, 각종 서류 정리까지 끝이 없었어요.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독촉 전화도 줄어들고 남편의 표정도 밝아졌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뭔가 잘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뒤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연대보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계셨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업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는데 또 연대보증을 서라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반응하셨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런 위험한 일에 왜 며느리를 끌어들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반응이 너무 강해서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 저에게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걱정하신다니요. 하지만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진짜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연대보증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빚 있는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벌써 빚쟁이 취급을 하시니까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위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알기나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단호한 표정이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42년을 함께 살면서 하루 만에 쫓겨나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게다가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간단한 짐만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정들었던 집을 하루 만에 떠나야 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에서 4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꺼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도 있었고 아이들 키울 때 입었던 앞치마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방이 작아서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꼭 필요한 옷 몇 벌만 골라서 넣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 결혼 반지, 옛날 편지들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건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신혼 때부터 최근까지 정말 많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어요. 42년간 제가 요리했던 그 부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누가 이 반찬들을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거나 남편이 사 먹어야 할 거예요. 89세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걱정이 됐어요. 거실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소파, 텔레비전, 장식장, 모든 것들이 42년간 제가 정성껏 가꿔온 것들이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도 보였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거였어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아마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짐을 들고 나가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42년의 부부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난 5년간 제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연대보증해지, 신청서, 사채 정리 서류, 은행 상환 계획서 등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쓴 편지도 한 장 넣었어요. 그 편지에는 그동안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썼어요. 상자를 현관 신발장 옆에 조용히 놓았어요. 언젠가 남편이 정말 힘들어질 때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거실에서 나와서 그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저런 걸 뭐하러 두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러움, 분노,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2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번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걸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67세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간 시어머니 기색을 살피며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지난 5년간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그 상자를 보더니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런 걸 뭐하러 두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그 상자는 신발장 옆 구석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말이에요. 집을 나온 후 정말 막막했어요. 67세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일단 동네 모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다행히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이 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42년간 시어머니와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이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느낌이 좋았어요.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남편이 요즘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였어요. 카드가 정지됐다는 얘기도 들렸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을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를 그렇게 내보낸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해결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은행을 드나들면서 대출 상담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요즘 많이 걱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89세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더 심각한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걱정됐어요. 89세 고령의 집까지 잃으면 어떻게 살아가실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를 쫓아낸 건 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심각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은행 직원이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채무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보호 장치가 모두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정말 당황스러워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각종 독촉이나 압류 통지가 와도 제가 미리 처리했어요. 남편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하고 대응했거든요. 사채업체에서 연락이 와도 제가 직접 가서 상환 계획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체 위험이 있으면 제가 미리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연기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제가 집을 떠나면서 그런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든 일이 남편에게 직접 몰려온 거였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다 해줬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거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집 전체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뭘 찾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제가 놓고 간 그 상자를 찾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아마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상자는 신발장 옆 구석에 있는데 남편이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거든요. 설마 그런 곳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압류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이른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89세 나이에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일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가 해결책이 있는지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 상자를 발견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작은 종이 상자를 말이에요. 남편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놓고 갔을까 궁금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열어보기는 무서웠을 거예요. 혹시 더 나쁜 소식이
들어있을까봐 걱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을 거예요.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연대보증, 해지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하나씩 처리해 둔 것들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두 번째 서류는 사채 채무, 조정 완료 확인서였어요. 남편이 진 사채 빚을 제가 업체와 협상해서 분할 상환으로 바꾼 거였어요. 이것도 남편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사채 독촉이 줄어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서류는 각종 면책 동의서들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선 보증 중에서 위험한 것들을 해지한 서류들이었어요. 네 번째 서류는 은행 대출, 상환 계획 조정 확인서였어요. 연체 위험이 있던 대출들을 제가 은행과 협상해서 조건을 완화받은 거였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쓴 짧은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신 맡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할게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4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특히 지난 5년간 자신이 비교적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뒤에서 모든 걸 처리해줬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을 거고요. 이제 와서 저에게 용서를 빌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너무 늦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후회했을 거거든요. 시어머니께도 사실을 말씀드렸을까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결국 남편은 집을 잃게 됐어요. 압류가 진행됐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89세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생각도 없었고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는 42년의 정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문했어요. 말했으면 당신은 고마워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생각해보니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을 거예요. 아내가 자기 뒤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체면이 서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42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독촉, 전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67세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 기분 맞출 필요도 없어요. 작은 일자리도 구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간당 1만 원이지만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돈이니까 뿌듯해요. 월급은 120만 원 정도 나와요. 원룸 월세 30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조금씩 모을 수도 있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체중도 3kg 정도 늘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같은 처지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가끔 모임도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있어요. 외로움도 덜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 여행도 가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에 가는 정도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42년 만에 제 마음대로 하는 여행이거든요. 독서도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고 있는데 정말 재미 있어요.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들을 지금이라도 읽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운동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체육관에 가서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뜨개질을 배우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완성된 작품을 보면 뿌듯함을 느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67세에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은 들리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임대주택에서 지내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남편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69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후회되는 순간도 있어요. 4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난다는 게 허무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후회보다는 해방감이 훨씬 커요. 40년 동안 눈치 보고 기분 맞춰주며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5년간 남편을 위해 뒤에서 처리한 일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이제야 인정받은 기분이에요. 물론 인정해준 건 제 자신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인정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이 자유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변화는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저도 67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차를 마시면서 가끔 생각해요. 사람은 정말 자기를 지켜주던 걸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는 오직 저를 위한 삶을 살 거예요. 67세부터 시작하는 진짜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3개월 전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도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어요. 연대보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위험한 일에 왜 며느리를 끌어들이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셨어요. 저는 연대보증이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승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빚 있는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다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연대보증을 선 것도 아닌데 벌써 빚 있는 여자라고 하시니까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둘 다 단호한 표정이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바로 짐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생 모아둔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간단한 짐만 싸서 집을 나와야 했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하루 만에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작은 종이 상자를 현관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 상자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거든요. 남편이 그 상자를 보더니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런 걸 뭐하러 두고 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그 상자는 신발장 옆 구석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거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말이에요. 집을 나온 후 저는 동네 모텔에서 며칠 지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행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도와주셔서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첫날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로지 제만의 공간이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원룸 10평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첫 번째 주가 가장 어려웠어요. 혼자 밥을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서툴렀거든요. 42년간 대가족 요리만 해봤는데 혼자 먹을 음식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색했어요. 냄비가 너무 큰 것 같고 양념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 일주일은 거의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어요. 빨래하는 것도 새로웠어요. 전에는 온 가족 빨래를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는 제 옷 몇 벌만 빨면 됐어요. 세탁기가 너무 커 보였어요. 쇼핑하는 것도 달랐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뭘 사야 할지 몰랐어요. 혼자 먹을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왔거든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큰 포장으로 샀다가 다 못 먹고 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정말 아까웠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42년간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말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외로웠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나 남편과 함께 봤는데 혼자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잠들기도 어려웠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막상 그 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요령을 터득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1인용 포장을 사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양으로 파는 반찬 코너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씩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점점 나아졌어요. 인터넷에서 1인 가구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따라 해봤어요. 계란 후라이, 김치볶음밥 같은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동네 탐방을 시작했어요. 42년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혼자 돌아다닌 건 처음이었어요. 가까운 공원에도 가봤어요. 오후에 혼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보니까 옛 생각이 났어요. 도서관도 발견했어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는데 그동안 몰랐어요. 거기서 책도 빌리고 신문도 읽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주에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67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생활비는 벌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력서 쓰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42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취업정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어요.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지원한 곳은 동네 식당이었어요. 설거지 일이었는데 사장님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지원한 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어요. 청소 일이었는데 여기서도 67세는 너무 많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지원한 곳이 동네 마트였어요. 계산 업무였는데 다행히 연령 제한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면접을 봐주셨어요. 면접에서 제가 성실하다는 점을 어필했어요. 42년간 집안일을 책임졌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결국 합격했어요. 첫 출근 날이 정말 떨렸어요. 67세에 새로 시작하는 첫 직장이었거든요. POS기 사용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웠어요. 바코드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카드 결제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동료들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첫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120만 원이었는데 제가 직접 벌어서 받는 첫 월급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방에 놓고 기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뻤어요.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아무 시간에 일어나도 되고 아무거나 해먹어도 되고 텔레비전도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42년간 시어머니 기색을 살피며 살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정말 편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남편이 요즘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를 그렇게 내보낸 사람이니까 당연히 혼자 해결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더 심해졌어요. 카드가 정지됐다는 얘기도 들렸고 연체 문자가 계속 온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남편이 은행에서 나오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42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쫓아낸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집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였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아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남편이 빚이 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거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에서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어요.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쓰럽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먼저 다가갈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마지막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은행 직원이 남편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채무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최근 3개월 사이에 보호장치가 전부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찾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집을 나갈 때 놓고 간 그 작은 상자 말이에요. 혹시 남편이 그 상자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며칠 더 지나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
왔어요. 남편이 집 전체를 뒤지면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혼자서 계속 뭔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제가 놓고 간 그 상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자가 신발장 옆 구석에 있는데 평소에 남편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거든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압류 예정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89세 나이에 집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정말 절망적인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지 집안을 다시 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상자를 발견했을 거예요. 신발장 옆에 3개월 동안 그대로 놓여있던 그 작은 종이 상자를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을 거예요.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연대보증, 해지 신청서 사본이었어요. 제가 5년 전에 남편 모르게 신청해 둔 거였어요. 두 번째 서류는 사채 채무, 조정 완료 확인서였어요. 남편이 진 빚을 제가 대신 정리해 둔 거였어요. 세 번째 서류는 면책 동의서였어요. 각종 보증 관련해서 제가 미리 처리해 둔 서류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쓴 짧은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신 맡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만할게요. 남편은 그제야 알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버텨올 수 있었던 건 제가 뒤에서 모든 걸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각종 독촉 전화나 압류, 통지 같은 게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처리했어요. 남편이 모르게 말이에요. 사채업체에서 연락이 와도 제가 직접 가서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은행에서 연체 위험, 통지가 와도 제가 직접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를 받아냈어요. 보증 관련해서도 위험한 부분은 제가 미리 해지 신청을 해서 남편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면서 그런 보호막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든 게 무너진 거였어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4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저는 왜 이런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몇 번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격상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면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처리해왔던 거예요.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남편이 그 상자를 열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이 가요.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미안함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을 거고요. 이제 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집을 잃게 됐어요. 압류가 진행됐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89세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었고 도와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를 찾아 왔어요. 정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말했으면 당신은 고마워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42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독촉, 전화도 없고 협박도 없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요.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작은 일자리도 하나 구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어요. 67세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이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돈이니까 뿌듯해요. 남편 눈치 보면서 용돈 받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가끔 모임도 갖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67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 몰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은 들리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적응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후회되는 순간도 있어요. 42년이라는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게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는 해방감이 더 커요. 4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기분 맞춰주며 살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5년간 남편을 위해 뒤에서 처리한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많은 희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희생에 대해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특히 마지막에 연대보증 문제로 집에서 쫓겨날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빚을 대신 처리해 줬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억울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획도 있어요. 일단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경로당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싶어요. 67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을 끝까지 즐기고 싶거든요. 가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를 지켜주던 걸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67세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래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와 결심이에요.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래요.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에도 행복한 삶은 충분히 가능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